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강아지, 고양이, 심장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1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 겸 강아지 심장병, 심장병이란 뭐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에 있으면서 하루에 보는 진료 케이스 중에 거의 한 40~50%가 심장병입니다. 그 정도로 심장병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심장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반려동물, 특히나 소형견을 많이 키우는 우리나라 실정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이,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분이 계신다면 그 아이도, 그 강아지도 언젠가는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장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근육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두 번째는 판막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이제 후천적인 질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PDA, PS 같은 선천적인 질병을 일단은 제외하고 우리가 많이 보는 후천적인 질병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심근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은 DCM, HCM, RCM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CM은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 HCM은 비대성 심근병증.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죠. 이 DCM과 HCM,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DCM은 보통은 대형견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HCM은 주로 고양이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뭘 많이 키우죠? 소형견을 많이 키우죠. 말티즈, 비숑, 푸들, 치와, 포메 등등등등. 아파트를 이제 대부분 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내에서 대형견을 키우기가 조금 힘들고 소형견을 많이 키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근육 자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에 한해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상 많이 보게 되는 질병은 뭐다? 판막성 질환입니다. 심장의 판막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거를 이제 판막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막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말 그대로 아이가 노화되어서 생기는 질병이죠.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판막, 심장 내에 있는 판막이 약간 두꺼워지고 틈이 생기다 보니까 그 틈으로 피가 새어나오는 질병이 바로 이런 판막성 심근병증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특히 소형견 기준에서 이 아이들의 판막성 심장병은 일단 노화성 질병이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습관들로 인해서 생기는 노화성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심장병이 생겼을 때 주증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증상 자체를 일단 살펴볼게요. 심장병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은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침을 해요. 두 번째로는 기력이 떨어져요. 세 번째로는 폐수종이 올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위험한 거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오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오기 전에 먼저 이 아이의 심장병을 캐치를 하고 진단을 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증상이 뭐였죠? 첫 번째는 기침, 두 번째는 기력 저하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두 번째, 기력 저하는 보호자분이 캐치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력이 떨어진 거는 이 친구가 다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뚱뚱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력 저하는 보호자분이 캐치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캐치하기가 쉽죠. 기침, 이렇게 하면서 마른 기침을 뱉어냅니다. 실제로 뭐가 나오진 않아요. 기도로 가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마른 기침이라고 하죠. 마른 기침을 하는 이유는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이 커지면서 기도를 누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경우가 이제 기침을 하면서 이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기침은 이제 기관지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과 심장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을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 오면 되게 쉽게 구별하겠죠. 근데 집에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 친구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흥분을 하거나 물 먹거나 밥 먹을 때 기침을 주로 한다. 그러면 기관지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친구가 나이가 좀 있는데 밤에 많이 하고 누워있을 때 많이 하고 그럴 때 수시로 기침을 마른 기침을 한다라고 하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캐치를 어느 정도 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려면 병원에 오셔야 되겠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등등등을 해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장병이 있다라는 거를 증상을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진단을 해야 되겠죠. 병원에 와서 진단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청진합니다. 청진상에서 심잡음이 많이 들리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상 이 친구의 심장 크기가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를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NT-프로BNP라고 하는 호르몬을 잽니다. NT-프로BNP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장병은 많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번째로는 심전도도 봅니다. 심전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는데 만약 이 친구가 부정맥이 있거나 하면은 같이 봅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하죠. 심장 초음파를 봐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동물병원에서 이 친구가 심장병이 있냐 없냐, 있으면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의 심장병은 우리나라에 실정상 뭐가 많다고 했죠? 판막성 질병이 많다고 했죠. 이 판막성 질병은 우리가 단계를 어떻게 나누냐? ACVIM 스테이지로 나눕니다. 이 ACVIM 스테이지라는 게 뭐냐? 플레임은 American College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미국 수의 내과 학회입니다. 거기서 정한 스테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A, B1, B2, C, D 단계로 구별을 하고 이 B2 단계 중에서도 약을 먹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 속하면 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가 들어가죠. 그러면 심장병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집에서 치료하는 거. 두 번째,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집에서 치료하는 거는 지금 당장 기침만 하지 폐수종은 오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기침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폐수종이 와서 응급이 생길 겁니다. 이거를 집에서 케어하다가는 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폐물이 찬 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기침을 하지만 아직 폐는 괜찮은 경우에는 집에서 케어를 합니다. 여러분이 키우시는 반려동물 강아지가 심장병이 있다라는 거를 수의사분에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심장약을 복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실 건데, 첫 번째, 심장약은 평생 먹어야 되냐? 네,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노화성 질병이다 보니까 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판막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심장 판막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장의 기능 저하를 약으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심장약을 먹어서 콩팥이나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수의사분이 약을 조제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수의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심장 전문적으로 보는 동물병원에서 심장을 진단을 받고 약을 받으시는 거는 믿고 그대로 따라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런 심장약을 이제 복용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심장 사료와 그런 보조제들을 복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맞습니다. 심장 사료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단백 저나트륨입니다. 단백 함량이 높아요. 왜냐하면 심장이라고 하는 이 장기가 단백질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장기다 보니까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얘네는. 다른 근육 조직들은 좀 쉬어도 얘네는 쉬면 안 되니까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근육 조직들이 계속해서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단백 그리고 저나트륨이어야 돼요. 왜? 저나트륨은 왜 저나트륨이 되냐? 나트륨은 쉽게 생각해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마시면 뭐가 되죠? 피가 되죠. 피는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커지죠. 그러면 돌아가서 심장이 작아지려면 피가 적어야 되겠죠. 피가 적어지려면 물이 좀 적어야 되겠죠. 물이 적으려면 저나트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사료들은 저나트륨이고, 실제로 많은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뒤에 나트륨 함량이 적혀 있을 건데 대부분이 0.2에서 0.5% 이내입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료를 골라서 먹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제는 요즘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이 많은데
예전만 하더라도 헤파카디오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브랜드가 많다 보니 성분만 비슷하면은 웬만하면 같이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 사료에 웬만한 그런 성분들은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부족할까봐 더 채워주는 거지 이거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복용을 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아이가 퇴원을 하겠죠? 그러면 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되느냐? 첫 번째, SRR이라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Sleeping Respiratory Rate. 잘 때 호흡수입니다. 잘 때 가장 얘가 편안해지는 그 상태에서의 호흡수를 재는 건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강아지들은 1분당 20회에서 30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0초 혹은 15초를 세요. 그래서 곱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얘가 숨을 4번을 쉬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럼 24번입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10초 동안 10번을 쉬었어요. 곱하기 6을 하면 60번이죠.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호흡수가 빠른데 잘 때 호흡수가 이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서 기침을 캑캑 한다? 그럼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 체중입니다. 퇴원을 할 때 혹은 이제 리책을 하면서 수의사분한테 얘한테 가장 적절한 체중을 듣고 오셨을 거예요. 얘는 3.5kg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보호자분에게 인터넷에 강아지 체중계 하나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은 대략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 4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셔서 이 친구의 체중을 매일매일 재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가 3.5kg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수의사분에게 들었어요. 집에 와서 이 친구가 밤에 잘 때 호흡수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체중을 재보니까 3.3입니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은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3.5kg를 유지를 하라고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호흡이 빠르면서 체중이 3.8kg다. 300g이 늘었죠. 300g이라고 하는 체중이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의 양이 늘고 물의 양이 늘면 피가 많아지고 피가 많아지면 심장이 커지겠죠. 심장이 커지면 폐에 물이 차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체중계를 꼭 구입을 하셔서 체중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강아지의 심장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봤습니다. 강아지의 심장병이라고 하는 거는 판막성 질병이고 이거는 노화성 질병이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폐수종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기침을 할 때 병원에 가셔서 꼭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먹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아지의 심장병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